안녕하세요. 저는 3D 프린팅 연구하고 있는 한국공학대학교의 기계공학과 심진영 교수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3D 프린팅으로 연구하고 한 내용을 많은 전문가분들한테는 세미나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성인이 된 대학생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강의를 참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어린이 분들하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목을 3D 프린팅 무엇이든 뚝딱 도깨비 방망이 이렇게 적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한데, 과연 그러면 3D 프린팅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어떤 걸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자, 3D 프린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3D 프린팅 3차원 형상을 이렇게 한 층 한 층 쌓아서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3D 프린팅이라 그래요. 우리가 무엇인가 물건을 만들려면요, 이렇게 깎아내거나 찍어내는 방식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3D 프린팅은 여기 왼쪽 밑에 동영상 좀 클릭해 주시겠어요? 이게 3차원 형상을 내가 이렇게 컴퓨터로 그린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단면으로 나눈 다음에 이것을 적층해서 이런 모양을 만드는 방식을 3D 프린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깎아내거나 이렇게 찍어내는 방식보다도 자유롭게 어떠한 형상들을 만들어내기에 훨씬 더 유리한 그러한 방식을 3D 프린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죠? 그림으로 된 걸 넣으면 진짜 프린터를 지나면 3차원으로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뭐든지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치 자판기처럼요. 자판기에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죠? 우리가 상상하는 프린터도 이렇게 프린터를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아이디어나 어떠한 형상을 입력을 하면 그 프린터가 안에서 뚝딱뚝딱해서 퉁 튀어나오는데 그 그대로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개념적으로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에 그리는 프린터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프린터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프린터들은 여러분들 학교나 교실 같은 데서도 볼 수 있는 프린터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프린터가 이러한 형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밑에 있는 이런 형상들은, 이런 프린터들은 조금 더 전문가적이고 또 좀 더 산업적으로 쓰이는 것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3차원 형상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다 적층해서, 이 왼쪽 밑에 그림은요, 집을 만드는 프린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쌓아서 3차원 형상을 만들면 집도 뚝딱 만들 수 있지 않겠어? 이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도 최근에는 이러한 프린터가 여러분들 초등학교에 가시거나 중학교에 가면 다 한 대씩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내가 상상해 본 거, 이런 것들을 출력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분야가 이 분야이기도 한데, 병원에서도 프린터를 많이 씁니다. 이건 어떨 때 쓰냐면, 이 아이가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심장이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고장 났는지를 이 아이의 심장을 이렇게 그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력한 부위에서 혈관의 어느 부위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수술방에서 수술을 할 때, 예전에는 이런 걸 볼 수 없었으니까 그 수술방 들어가서 봐야 될 게 지금은 밖에서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수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러한 다양한 형상들을 우리가 CT나 MRI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촬영을 하면 나의 장기들을 그대로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공기, 비행기를 만드는 이러한 분야의 부품들도 3D 프린터로 만드는데, 이러한 부품들 자세히 보시면 아주 복잡하게 생겼어요. 우리 3D 프린터가 잘하는 거는 아주 복잡한 걸 만드는 걸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거는 그냥 막 찍어내면 돼요.
사출 뭐 이렇게 깎아내는 방식으로.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거는 밑에서부터 한 층씩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만들어내기 어려운데요. 그러한 부품을 3D 프린터로 만들 때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주에서도 3D 프린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 우주의 우주정거장이거든요. 우주정거장에서 어떤 걸 하느냐, 이 아저씨가 우주정거장에서 필요한 부품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들고 가야 되잖아요, 지구에서. 근데 뭐가 필요할 줄 알고 그걸 다 들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프린터만 있으면 거기에서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출력해서 쓰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분이 육각 렌치가 필요했던 건데 프린터로 만들었다는 게 나와 있고요. 이 우주 정거장에 가면 무중력 상태에 오랫동안 있어서 우리 몸의 상태가 많이 바뀝니다.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인공의 장기 등을 연구하는 것들을 3D 프린터를 들고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 보이세요? 메드 인 스페이스라고 돼 있죠. 우리가 메드 인 차이나, 메드 인 코리아 이런 건 봤는데 메드 인 스페이스, 우주에서 만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에는 생활 속에 이러한 신발들 밑에 이 밑창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린터로 만든 신발은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아디다스 신발 가게 가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프린터로 만드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건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연구예요. 이 환자가요, 암이 있어서 얼굴뼈를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 환자 자신의 모델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3D 프린터로 인공뼈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형상은 이 환자에 딱 들어맞는 형상이고요. 이것을 수술방에서 실제로 적용을 했더니 함몰되어 있던 환자의 눈이 이렇게 딱 맞춰지게 되죠. 이 눈 아래쪽에 여기에다가 인공뼈를 집어넣은 겁니다. 실제로 유사한 경우들을 보면 이게 실제 환자가 아파서 온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이 뼈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 뼈들이 이렇게 함몰이 돼 있어요. 움푹 들어가 있고 광대도 뼈들이 이렇게 흡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위가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얼그러져 있는 거죠.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쁘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로 이 환자의 모델을 이렇게 다 스캐닝을 한 다음에 그거를 요 형상만큼이 더 필요하다는 걸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요 필요한 부분만큼 3D 프린터로 딱 맞춰서 자기의 뼈를 만들고, 이 뼈를 실제로 수술에 적용을 했더니 뼈가 생기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없던 하얀색이 없던 것이 여기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여기에도 없던 뼈들이 이렇게 하얗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는 없던 뼈들이 새로 만들어준 뼈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우리가 자기의 뼈를 맞춤형으로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면 내 뼈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적용한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터로 장난감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죠? 그렇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나의 살아있는 조직 장기들도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고, 그런 것을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 보시면 3년 정도 지났는데 여기에 없던 뼈가 이렇게 생겼어요. 하얗게. 그죠? 보이시죠? 얼굴도 여기가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는데 이게 딱 맞춰지게 되죠. 이런 것들을 3D 프린터로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정확하게 만들어 넣을 수 있고, 심지어 몸에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바이오 프린트 인공장기도 가능할까요? 뭐 이런 거죠. 이거는 1997년도에 개봉했던 제5원소란 영화에 나왔던 장면이에요. 그때 나오는 주인공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97년도에 벌써 이 개념이 사실은 3D 프린팅 개념이에요. 그때도 이걸 영화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 왼쪽 밑에 보면 21년도 작년에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 연구소에서 인공장기 중에서도 심장을 이렇게 살아있는 심장을 프린팅을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나왔던 공상 영화에 나오던 상황을 실제 이제 우리 현장에서는 이제 막 연구가 진행이 돼서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기 보시면 귀 모양을, 여러분 이런 귀 모양 있죠? 귀 모양이 되게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 귀 모양을 이렇게 프린팅으로 만든 다음에 이 프린팅 안에, 이 귀 안에다가 나의 세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귀 모양이 이렇게 인공 장기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 귀를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었더니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뭐냐면 저거 살아있는 조직이야. 그리고 장기로서 기능을 해 라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2016년도에 논문으로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왼쪽 밑에 있는 이거는 저희가 연구한 결과인데 살아있는 세포를 프린팅을 해서 피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피부가 쫀득쫀득하죠? 쫀쫀하죠? 그러한 피부를, 나의 세포를 출력을 한층 한층 하는 겁니다. 우리 피부가 진피, 표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진피층에는 진피세포를, 표피층에는 표피세포를 만든 다음에 잘 배양을 하면 이렇게 피부를 프린팅할 수도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화상을 입었거나 손상을 입은 피부를 이렇게 프린팅해서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간도 이렇게 프린팅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저희가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더 재밌는 걸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자기의 세포를 가지고, 여기 그림 자세히 보실까요? 가운데 동영상 이게 팔딱팔딱 뛰는 게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뛰고 있어요. 저거는 심장세포입니다. 심장세포. 내 몸의 심장. 여러분 심장에 이렇게 손을 얹어보시면 쿵쿵 뛰죠? 그 쿵쿵 뛰는 속도랑 똑같은 속도로 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줄기세포로 만든 심장세포예요. 그 심장세포를 여기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프린팅을 하는 거예요. 그 심장세포를 가지고 이렇게 패치로 프린팅을 하면 이 패치 안에는 이 뛰고 있는 심장세포가 들어있고요. 이 심장세포를 몸속에 이식을 하면 심장이 고장난 거를 고칠 수 있어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프린팅 인공장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징그러울 수 있는데요. 쥐 심장 위에다가 아까 그걸 붙여서 패치가 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지금은 쥐의 심장이에요. 쥐의 심장에 아까 조금 전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세포가 담겨있는 프린팅 패치를 그 심장에다 붙여줬더니 얘들이 잘 살아서 고장난 부위를 고쳐주더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고기도 만들 수 있지 않겠어? 왜냐하면 최근에 나오는, 여러분들 환경 문제 많이 공부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먹는 소고기나 이런 것들이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킨대요. 소가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소나 돼지 키우는 시골의 농장 근처에 가면 항상 냄새나고 지저분하죠. 그것들이 항상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킨대요. 우리는 집에서 맛있는 고기를 구워서 먹지만 그 고기가 나한테 오기까지의 많은 환경오염들이 있는데, 그리고 동물을 또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포를 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잘하면 이렇게 고기를 만들 수 있다고 일본에서 논문이 나왔어요. 일본이 뭘 잘하냐면 와규라고 하는 맛있는 소고기가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와규 프린팅 내용으로, 그래서 이거 고기, 그러면 우리 궁극 나중에는 실험실에서 고기를 키워가지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 우리가 환경오염도 줄이고 가격이 더 싸질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냥 고기가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3D 프린팅으로 최근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D 프린팅으로 특히 의료와 바이오 쪽을 주로 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을 하고 있는 분야가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보실 수 있는 내용은 세포도 프린팅할 수 있고 그거를 의료 쪽에도 적용을 해서 이러한 분야로 3D 프린팅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10년 후에는
3D 바이오 프린팅 심장을 이식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저보다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도 이 연구를 2008년도부터 정도 했으니까 15년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15년 해서 이제 조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정도 했는데요. 진짜 살아있는 인공장기 만들려면 지금부터 15년, 20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한 10살 정도 되나요? 그죠? 7살, 8살, 10살 뭐 이 정도 되나요? 11살. 그러면 딱 10년 후면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네요. 그죠? 그때 이 연구가 계속 돼야 되고 그 연구가 계속되면 여러분들을 세상에는 여러분이 성인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이런 거죠. 무릎이 아프네. 이거 하나 갈고 가야겠다. 우리 자동차 부품 갈듯이요. 자동차도 오래 타다 보면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부품 갈아야 되죠. 브레이크 패드 갈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류가 120세, 130세 사는 데 있어서는 위장병이 걸려서 위 좀 갈고 가야겠네.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프린팅이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얼굴 안에 암이 있었던 거예요. 톱도 있고 드릴도 있고 그대로 펑 쓰러지더라고요.